중요한 체크 항목은 비과세 소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4대 보험료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면 기준 소득 금액이 낮아져서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출산 및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아 기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과 또 국민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4대 보험은 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고액의 납부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금액에 비해서 체감되는 효용이 적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4대 보험 지원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또 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 근로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2024년 기준 요일에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은 국민연금은 18만 원, 고용보험은 4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14만 4천 원과 고용보험 3만 2,800원을 지원받게 되어서요. 최종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은 3만 6천 원, 그리고 고용보험은 8,200원이 됩니다. 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동안 유의할 점은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매월 10일 전에 연체 없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해당 월에는 지원 대상에서 전액 제외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 항목은 비과세 소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4대 보험료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면 기준 소득 금액이 낮아져서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출산 및 보육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월평균 보수의 일부를 비과세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직원에게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각 20만 원씩 비과세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과세되는 소득은 160만 원으로 줄어들죠. 이 경우에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후 실제 발생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28,800원, 고용보험은 6,560원으로 낮아지게 돼요. 비과세 소득은 4대 보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근로소득세 경감과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을 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대표님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금액은 그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항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래 받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가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대표님들께서는 다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서 등록을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제외한 타소득들의 금액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경우는 정말 부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이나 차량 이런 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거나 파이어 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 역시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특히 이 경우에 별다른 추가 조건 없이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납부하던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절약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 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4대 보험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직장 가입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다만 현재 납부하고 계신 지역보험료와 비교를 했을 때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재산뿐만 아니라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계획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